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의 메시지가 윤석열에 대한 총공격 신호탄이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7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조국 장관의 경질을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28일자 유튜브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이 장사정포였다면 이번에는 핵탄두를 장착해서 쏘아 올린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려했었습니다. 이제 불 붙은 데다가 기름을 부은 꼴이 돼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번져갈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매우 걱정됩니다. 대통령 메시지도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나온 것이겠지만은 세상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밑바닥 민심의 동향까지 알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무모하고 둔탁한 결정을 내렸다면 모종의 특별 계책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었던 조국의 구속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진보단체의 대규모 대결, 그리고 좌파가 SNS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조국을 저주하는 주술 캠페인을 보면서 번개같이 스쳐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날인 27일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조국 사태 관련 메시지 가운데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청와대가 아무리 인해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저렇게 눈먼 결정, 우매하고 둔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던 의구심의 한 가닥을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정면 돌파해 나가기 위해 감춰두고 있던 모종의 특별 계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28일 밤에 있었던 친북 좌파의 검찰청 앞 대규모 집회와 SNS를 통한 조직적인 윤석열 죽이기 주술 캠페인이 비장의 시나리오 1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제 추론입니다. 대규모 집회는 대국민 홍보용 기세 잡기, 대세 분위기 잡기에 꼭 필요한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SNS를 통한 조직적인 주술 캠페인은 저 사람들이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핵심인 개인의 길을 꺾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심리적 위축과 의욕 상실을 노리는 겁니다. 모두 고도의 북한 대남 공작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과 국군 기무사 등 보안당국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 가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각도에서 주시하고 정밀 분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능들이 온전하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라면 외격 작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두 겹, 세 겹의 작전이 펼쳐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는 국민 여론과 분위기 대세를 잡으려는 외부 타격용 선동선전을 위한 것입니다. 주술 캠페인은 윤석열 개인의 심리 상태를 교란시키기 위한 내부 타격용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시간 서초동 일대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봅시다. 저 사람들이 모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 개인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저들은 막대한 금전살포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철저한 조직화와 조직적인 동원, 일사불란한 행동, 교통편, 식대,
일당을 책임지는 재정 담당, 인원의 동원 배치, 현장 지휘팀, 참여한 인원수를 수십 배씩 뻥튀기해서 발표, 홍보, 관리하는 팀 등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의 배후에서 조종관을 잡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총지휘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극소수의 핵심이 따로 있을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조국 수호 주최 측은 처음에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니 중간에는 50만 명, 나중에는 1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랍니다. 모였던 장소의 넓이와 장애물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 볼 때 수십 배 이상, 100배쯤은 뻥튀기한 숫자라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경찰은 일부러 파악조차 않고 있었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참가자 숫자를 발표조차 않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뻥튀기 홍보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대세를 잡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과시하려는 선동술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 상식적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은 물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고 장관으로서 직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하며 비장한 각오로 버틸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수 임무가 죽어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되고 정신적으로 무장 단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조 장관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2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도 압수수색 당시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오전 9시쯤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보냈다.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자택엔 조 장관 측과 검찰 측에서 각각 6명이 있었고 여성 5명, 남성 7명이었다. 여성 2분만 있는 집에 남성들만 들이닥쳤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11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데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측 가족의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추가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바람에 수색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는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를 계기로 청와대, 정부, 여당, 친북 좌파 단체, 친문 네티즌 할 것 없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 총공격 명령이라도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흔들려는 것인가? 그렇다고 흔들릴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